여보세요. 자, 망각해버린 채로 한 3문제 정도 풀었는데, 뭐 괜찮겠죠. 이 정도면 뭐 학교에서 다 이해해줄 거야. 자, 그래서 12번 보시면, 너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다. 이거 합차 공식이죠. 따라서 24. x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네요. x의 제곱 더하기 8x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x제곱. 따라서 옆으로 넘겨주시고 정리를 좀 해주면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16이랑 1이죠. 따라서 x제곱은 1이거나 16, x는 1이거나 4인데 뭐 1 가능한지 확인이나 해보자. 길이 몽땅 양수죠. 그럼 오케이입니다. 됐죠? 뭐 4이면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둘의 합은 5인 것이죠. 9번. 영이 아닌 실수 AB가 가조건을 만족해야 돼.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였다. 그럼 분모인 A는 음수고 분자인 B는 양수겠네요. 일단 A가 B보다 작다는 건 오케이다. 근데 A 더하기 B의 절대값이 나에 의하면 절대값의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뭐여야 돼? 0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가 제로네. A 더하기 C-1도 제로네.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A인데요. C는 마이너스 A에 1 더한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A가 어떤 음수였고 0보다 작은 음수였는데 뭐야? B는 A와 절대값이 같아야 되겠네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건데 요게 B이자 마이너스 A죠.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게 C여야 되죠. 그러니까 A가 제일 작고 B가 C, 이렇게 순서대로 놓여져 있다. 다음은 13번을 볼까요? 자, P가 짝수이고 Q가 홀수이면 방정식은 정수근을 갖지는 않게 될 것이다. 진짜로? 너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정수근을 갖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홀수 짝수를 일단 나눠서 생각했는데 짝수 먼저 할지 홀수 먼저 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가가 홀수이면 밑에 다가 짝수일 거고 위에가 짝수면 밑에가 홀수겠죠. 여기서는 홀수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 뭐 설명의 순서가 그래요.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쭉 해보고 좀 이제 확인을 해본 다음에 맞춰 넣으면 되겠습니다. 실제 x가 그럼 홀수라고 해보자. 근데 x제곱은 홀수여야 되잖아요. px-2q인데요. p가 짝수라고 했잖아. 그럼 짝수에다 홀수 곱했으니 너 짝수죠. 2q는 무조건 짝수죠. 엥? 선생님. 그래. 2q는 q가 홀수여도 상관없어요. 왜? 2가 곱해지니까 짝수입니다. 짝수 홀수 빼기 짝수니까 결국에는 짝수여야 되네. 그러면 홀수에 짝수를 더해서 제로다? 그럴 수가 없다 이거지.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가 될 수가 없어요. 홀수 더하기 짝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어진 식은 홀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홀수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0은 짝수거든요. 그래서 0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홀수, 나에 들어갈 말은 0이에요. 자, 그럼 x가 짝수라고 해보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px라고 했는데 x는 짝수의 제곱이니까 4의 배수, p도 짝수였고 x도 짝수니까 역시나 너도 4의 배수. 결국 x제곱 더하기 px는 4의 배수겠네요. 4의 배수인데 2q는 4의 배수가 아니에요. 왜죠? q는 홀수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2의 배수이긴 하지만 4의 배수는 아닌 거죠. 따라서 4의 배수와 2의 배수, 4의 배수가 아닌 수를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어요. 4의 배수랑 2의 배수, 4의 배수가 아닌 수와는 같지가 않죠. 따라서 역시나 너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너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이래 진짜.
x제곱 따위 px가 2q가 예,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게 모순이 된다. 왜? 4의 배수랑 우째 4의 배수가 아닌 수랑 같을 수 있단 말이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됐지? 그래서 라에 들어갈 말은 이 식이 예, 모순된다.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이 식은 만족해야 되잖아. x가 짝수인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이니까 성립하잖아. 근데 실제로 4의 배수가 아닌 수와 같다는 건 모순이므로 말이 안 된다. 홀수도 안 되고 짝수도 안 되네. 그거 되는 게 없네. 이래 되는 거지. 그 다음 15, 16, 17은 괜찮은 건가? 넘어갈까요? 그러면 19번, 20번. 맞죠? 18은 거의 다 풀었던데? 19번부터 볼게요. 피타고라스 나무라고 합니다.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자, 세변의 길이가 ABC이고 정사각형 7개 넓이의 합이 75가 된다면 EABC라는 길이의 뭐 값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걸 그려야 돼? 아이 참. 응? 1번도 그려줘요. 그거는 좀 무리고요. 무리 됐어. 자, 무리다요. 지금 또 충분히 별로입니다. 사실 그림이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잖아, 맞지?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놔. 이렇게 뭐 대충 그리면 충분합니다. 너무 대충인데요. 자, 하여튼 야가 A제곱인데 요 B제곱과 C제곱의 합은 A제곱일 겁니다. 요 라인이 A제곱이다 이거지. 너희들이 더한 건 C제곱이어야 되잖아. 합이 말이야, 합이. 너희들이 더한 건 B제곱이어야 되잖아. 따라서 B제곱이 하나, 둘. 다시 B제곱과 C제곱 합치면 A제곱이죠. 이 라인 딱 더하면 A제곱이다 이 말이야. 두 번째 라인 다 더해도 A제곱이고 너도 A제곱이죠? 따라서 3의 A제곱이 75 아니겠냐고. 그러면 A가 5인 걸로 결정됐다 이거지. 그 다음 뭐예요? 그럼 이제 BC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오기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5라고 했을 때 BC는 언제 제일 큰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B제곱 따위 C제곱은 25입니다. BC는 언제 최대일까요? 산술기 합평균 들어봤나? B제곱 따위 C제곱이 2배 루트 B제곱 C제곱이니까 25라는 일정한 값은 2 루트. 아이고 루트 왜 붙였니? 어차피 BC는 양수니까 루트 대탈출해서 BC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BC의 최대값은 2분의 25인 거죠. 따라서 안 잘렸죠? 2ABC의 최대값은 2, A는 5, BC는 2분의 25 해서 125 됐지요. (20번이에요) 지름의 길이가 300m인 모양의 땅에 둘레의 길이가 800m인 직사각형 모양의 경기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 경기장의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차는 얼마일까요? 차는 얼마일까요? 지름이 둘레가 800이었잖아. 귀찮은데 8이라고 합시다. 지름도 3이라고 해. 굳이 뭐 100배까지 해서 쓰면 머리 아프니까. 따라서 가로를 x라고 하면 세로는 4-x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8-x 아니에요. 바보도 아니고 이제 와서 그런 실수를? 그러지 않겠지. 그럼 이런 거야.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경기장 넓이가 최소. x 곱하기 4-x가 최대면 몰라. 최소라니. 최대는 0과 4였을 때 절반 2여서 200짜리 만들면 최고인데 그거 말고 최소라고 싶었다고. 최소가 되려고 하면 값이 이제 작아져. 즉 차이가 커져야 돼. 맞지?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름이 3이에요. 지름이 3 맞지? 지름이 3인데 니캉 이게 딱 낑겼다. 아니면 낑겼든 안 낑겼든 어이구 8이야. 이거 4-x인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다시
네가 안 낑길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좀 빗나갔어 남을 수도 있지. 어찌됐든 간에 빗변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중간 정도까지 그려져 있든 중간에 뭐 떠 있든 뭐가 됐든 간에 직사각형 대각선이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이라는 것에 루트를 붙인 친구가 3보다는 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풀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 x의 범위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 너의 최소를 구해와 주면 되는 거예요. Let's go. 전개를 해주자고요. 너는 구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무슨 짓이야 이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자, 하여튼 여러분 요거 우리가 원하는 4x-x제곱이 넓이 아니야? 여기 있다.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시면요 2배 나 왜 이러지? 4x-x제곱이 7보다 크가 나왔습니다. 4x-x제곱이 2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너의 최소는 언제 생겨? 언제인지는 몰라도 2분의 7이라는 값이 최소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넓이가. 자, 그럼 그때 넓이가 2분의 7 됐을 때 뭐를 구해야 돼? 우리는 x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흠이 이게 무엇이단가? 사실상 너의 근이었을 때 차를 구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차만 구하면 되니까 합과 차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합은 4예요. 곱은 2분의 7이에요. 차 제곱이는 4 제곱위에다가 곱의 4배예요. 2네. 따라서 차는 루트 2만큼 나게 될 겁니다. 답은 실제로는 100배 하셔야 될 테니까 100루트 2가 되겠죠? 좀 독특하죠? 보통 최대 같은 거나 물어볼 텐데. (21번을) 풀까요? 네. 네. 생각으로 22번 다 잘 푸셨네. 바보는 아니었던 듯. 너 왜 꼬여있냐? 하긴 모의고사 못 쳤겠네? 지난주부터 코로나로 계속 격리였다던데. 집에서 자기가 직접 치고 오. 연락도에? 오. 팀이 왔어요. 저는 절대 먼저 팀을 안 그래? 하긴 집에서 심심하겠지. 자. PQCR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누구를 X로 하면 인생이 행복할라나? 뭐 할래? 그 마음에 드는 거 없어? A, B가 2였나? 그럼 좋다. A, B가 2였으니까. 뭐 하지? 높이를 X로 할까 싶다가도 그냥 높이를 X로 합시다 그냥. 그래서 너 뭐야? 2루트 2에서 X 뺀 거죠. 넌 뭐겠어? 너 2-X인가? 미친놈 아니야. 자.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요 길이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요? 루트 2x고 2 마이너스 루트 2x고 거기다 루트 2 배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2 루트 2에 x를 한 번 더 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따라서 식을 만들면 2분의 1에 높이는 x에 위아래를 더해주면 4 루트 2에서 3x 뺀 거예요. 그럼 최대값 구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 하면은 당파 그래프를 이렇게 눕혀 그리세요. 0 지나시고 너 뭔데? 3분의 4 루트 2 지나시고 따라서 뭔데? 중점 3분의 2 루트 2에서 최대값 생기지롱? 그래서 2분의 1 3분의 2 루트 2 참고로 이거 보통 제곱될 때를 의미합니다. 너 빼면 3분의 2 루트 2 나와요. 네, 아니었네요. 아닌 거 아니야 이거? x의 3분의 2 2루트 2 2루트이네 그냥. 어머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따라서 2 약분하면 2 4니까 3분의 4예요. 보통은 제곱이 나오던데.
이건 개수가 앞에 띄워줘야 되니까 그런가 보네. 오케이.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틀렸다. 그죠? 아, 잘못 눌렀다. 23번. 하행 4개 차선으로 이루어진 고속도로에서, 그지? 시속 100km/h 이하의 속도로 가고 차간 거리는 100m 이상을 유지하며 달리고 있다. 1시간 동안 도로 위에 한 지점을 통과하는 하행 4개 차선의 차량을 모두 셀 때 통과 가능한 차량의 최대 수는 시속 100km 이하인데 차가 많이 지나가려면 최대 속도로 달려가면 되겠죠. 시속 100km로. 차간 거리를 멀리 참 많이 못 지나갈 거 아니야. 딱 100m 간격으로 잔뜩 지나가면 몇 대나 지나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4개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답에 4배나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로 1개만 셀 겁니다. 자, 어떻게 세야 될 거냐면 여러분이 서서 1시간 동안 지나가는 차를 손가락 이렇게 하나, 둘, 셋 알리시면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보통 이런 방법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공중에 떠서 아주 초고화질 카메라로 1시간 동안 차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차의 개수를 찍어서 세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1시간 동안 기다리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 도로가 여기까지 있을 텐데, 자, 만약에 1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서서 1시간 동안 지나가는 차를 세알리는 거나 여기서부터 1시간 동안 예를 들어 뭐 1시간이면 뭐 50km다, 60km다, 여기는 뭐 100km겠죠. 뭐 100km라는 거리가 있었을 때 그 안에 차가 몇 대인지 세알리고 있으면 1시간 싹 지나고 나면 그거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거리 안에는 차가 몇 대나 있는지 세알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는 제일 최대 개수가 하는데 시속이니까 V라고 합시다. V라는 이동거리. V km/h였는데 1시간 동안 이동거리니까 1시간 곱하면 V km 안에 차가 몇 대 있느냐 하면 차간 거리만큼 나눈 만큼 존재해요. 맞죠? 근데 지금은 차간 거리를 몰라? 차간 거리 N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되고 싶으면 차간 거리는 작을수록 속도는 클수록입니다. 따라서 100km라는 거리 안에 100m당 한 대씩 있다라고 하면 약분하면 1000대죠 이거? 1km는 1000입니다. 10의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1000대의 차가 거기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답은 1000대가 아니라 4000대입니다. 도로가 4개니까요. 자, 모용. 자, 모용 학원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아, 너무 좋다. 이 시간이 좋아요. 한 이제 2시간 반 이후에 고3 수업할 때쯤 되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집에 가고 없다고. 저 혼자서 이렇게 고3 애들이랑 수업을 막 쓸쓸하게 하고 있는 거죠. 개슬픔. 마라톤 경기의 총 구간 거리는 42.195km였다. 이거 실제 마라톤 경기 거리죠. 어떤 마라톤 선수의 기록이 2시간 6분 30초였다. 어마어마한 기록이네요. 우리는 12시간 줘도 못 뛸 듯. 자, 하여튼 군대에서 걸으면 한 40km 걷거든요. 10시간 정도 걷습니다. 10시간. 행군하면은 가벼운 복장으로 걸으면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편하지 못한 전투화라는 군화 신발이랑 짐을 메고, 그러니까 군장 메고 걸어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해보시면. 총도 메야 되고. 총 3.5kg, 내 건 2.5kg거든. 가볍거든. 내 거는 무전병이라서 무전기 메야 됩니다. 무전기 한 10kg 정도 돼요. 개 무겁습니다. 그 아령만 해요. 무전기 넣고 군장 한 15kg 되는 거 차고, 그 다음에 총 2.5kg 얹고, 그 다음에 방독면 여기 차고, 방독면 개 걸러지거리고. 물론 방독면 열면 크라운 산도 이런 거 들어있고 막 그런다. 과자 같은 거 넣어놓고. 이쪽 주머니에 건빵 주머니답게 건빵 들어있고. 처음에는 재밌거든 걸으면.
한 3시간, 4시간쯤 지나게 되면 이제 발에 물집 슬슬 올라오는 것 같고 어깨가 안 느껴지고 뭐 그런 느낌이 와. 제가 무전병이라서 무전기 메고 걸었거든요. 뭐 재밌습니다. 산악행군이 진짜 힘든데. 자, 하여튼 마지막 195를 30초에 달렸대. 그럼 됐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42km를 얼마? 2시간 6분 만에 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km 구간에서 100m를 평균 몇 초에 달렸는가? 그냥 42 나누기 몇 초 아니야? 초. 그래서 100m를 평균 몇 초에 달렸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42,000m를 2시간 126분 곱하기 60초에 달렸죠? 얘를 100으로 줄이면 얘는 몇 초일까요? 라는 수준이죠. 맞죠? 얘를 100으로 줄여보자. 일단 0 하나 날리자. 그 다음 42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42로 나누면 너 7로 나누면 되죠. 18입니다. 따라서 100m 가는데 18초씩 걸림. 개쩐다. 100m를 18초로 달리는 속력으로 2시간 동안 내리 뛰어야 된다고? 마라토너들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는 100m 18초 안에 못 뜁니다. 이제 50m도 18초 안에 못 뛸 듯. 왜냐, 다 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뛰다 보면 중간에 쓰러집니다. 난 여기까지인가 봐. 안 돼 이제. 전력 달리기 안 해본 지는 한 20년 된 것 같다. 학생 때 그치? 그렇지, 고등학생 때가 마지막이지. 뭐 대학교까지 와서 운동할 때도 전력 달리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난 축구 같은 것도 잘 안 하니까. 테니스 칠 때? 자, 소득의 A%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B%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C1은 소비를 해요. 나머지는 모두 저축을 때리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오마이갓, 개쩌는걸? 자, Y라는 돈이 있는데 Y라는 소득에 대해서 A%는 세금 부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A%를 제외한 1 빼기 100분의 1을 제외한 것에다가는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세금은 얼마를 부과합니까? B%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은 1 빼기 100분의 B만큼 남아있으시겠죠. 가리? 예. 자, 하여튼 맞나요?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 잘못 썼다. 자, 쏘리. 여기에 100분의 B만큼이 뭐야? 세금이죠. 여기에 세금이고요. Y에서 이만큼을 빼야 되니까 Y, 아이고 26을 좀 지울게요. Y라는 소득에서 이 세금을 빼고 남은 돈에 또 C만큼은 뭐 한다? 쳐 쓴다고요. 됐죠? C만큼은 썼습니다. 그럼 남은 돈 싹 다 적으니까 이게 적으면 답입니다. 그냥. 전개하고 싶으시면 전개하셔도 됩니다. 빼기로 묶을 건 100분의 B고 더하기 뭐 100분의 A 100분의 B죠. 뭐 만분의 AB로 쓰시던가 마이너스 C입니다. 물론 이거 전개하는 건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렇게. 여러분 나중에 아마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될 텐데 그냥 여러분 버는 돈의 20%는 세금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전문직이 돼서 초고소득자가 될 건데요 하시면 1억을 넘어가게 되면 보통 세금이 한 30%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니, 이제 세전 연봉이 1억이신 분은 세금 떼고 나면 대충 한 6천대 후반에서 7천 초반 정도가 남게 됩니다. 세금 떼고 나서 1억을 소득으로 받으시려면 어떤 식으로 버셔야 되냐면 1년 연봉이 1억 3,7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3,700 어디 갔는데요? 세금이야. 알겠지? 하이씨. 걔 빡쳐? 빡쳐도 어쩔 수 없다.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야지. 좋은 나라잖아.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이 내니까요. 저요? 저 많이 안 내죠. 저는 근로자가 아니잖아. 저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고해요. 세금 얼마 낸다고. 작년에 얼마 벌었다. 네, 신고 안 하고. 신고 안 하면 이제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겠지. 마음대로 주면 돼요. 네. 왜냐, 동욱이는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털어봤자 얼마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세무서 직원들이 날 위해서 야근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욱 씨가 한 2억씩, 3억씩 벌어 제끼고 있으면 막 내가 3억 벌었는데 작년에 어제는 2천만 원 번 걸로 신고했지롱 이래버리면 세무서 입장에서 좀 곤란할 거 아니야. 이 미친 새끼는 2억 8천씩 삥땅을 쳐먹노 하면서 조지자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세무서 직원이 나와서 동욱이 세무조사한 다음에 걔 털어버리면 동욱이가 5년 동안 이제 사기는 아니죠. 절세, 탈세해왔던 것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시게 되면 5년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예를 들어 한 10억 벌었다 치면 대충 20% 때리면 한 3억 넘게 내야 되잖아. 한 해에 갑자기 세무조사 다 막 당하고 난 다음에 세금으로 3억 내라 이래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거든요. 가난한 동욱이. 주르륵. 저 같은 거는 세무서 직원들이 야근까지 해서 털 그 정도는 아닌 거죠. 네. 세무서 직원들 힘들잖아. 뭐 야근까지 해, 나 때문에. 원장님 같은 분들이 혹시나 이제 이렇게 절세, 아니 탈세하는 금액이 많으시면 세무조사 같은 거 시계 당했을 때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할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보통 저 같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6천만 원 번다 치면 한 55%에서 60%는 그냥 까줍니다 원래. 프리랜서가 독특해서가 아니라 그냥 직업 특수상 상황이 있고 직업마다 까주는 비율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비용 처리라고 영수증 쓰고 장부 쓰고 확실하게 처리하면은 당연히 그건 다 까주는 거고 안 해도 55%, 60%까지는 단순 복식부, 단순 뭐라 그러더라 그걸로 까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0%, 60% 까줬다 치면 6천만 원에 40%,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면 되고 솔직히 1년에 2,400 벌면 세금 뺏기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가져갑니다. 덕분에 저는 환급을 받죠. 예. 보통 연 7천만 원 이상 벌게 되면요. 복식부기 대상자라고 좀 자세히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써서는 안 돼, 이 새끼. 이거 너 돈 잘 벌잖아. 하면서 이렇게. 참, 우리나라는 신기한 나라야. 그래서 왜 그 원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용 처리하려고 차를 사도 자기 이름으로 된 차를 안 사고 회사 이름으로 된 차 사고 리스로 타고 다니거나 이런 이유도 다 비용 처리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비용을 내는 방법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하면은 세금이 그만큼 줄어요. 자, 아무튼 뭐 그런 건 됐고 27번입니다. 갑이 A에서 출발하여 B를 거쳐 C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친구가 B에 도착을 했을 때 을이 그때 B를 출발해요. 각각 을이 동시에 C에 도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B에 도착하였을 때 B에서 같이 출발한 거 아니에요? 을이 B를 출발해요? 갑과 을이 동시에 C로? 갑과 을이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고? 무슨 말이야 이게? 나 약간 이해가 잘 안 돼. 말 그대로면 B에서 같이 출발했다는 말 맞아요? 일단 한번 마저 읽어보죠. 갑이 A에서 출발한 후 A만큼 움직였을 때 을이 이동한 거리는 A에서 C까지 거리의 2분의 1이다. 갑이 B에 도착했을 때 을이 B를 출발하면 너무 애매한데? 근데 이런 건가 봐. 갑과 을이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서로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건데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잘못 나와 있는 건지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네. 자, 뭐 무튼 문제에서 제시한 그대로 풀어볼게요. 갑과 을이 뭐 이동한 거리의 총합은 66일 때 A 값을 구해봐라. 갑이 A에서 A만큼 이동했다면 을은 A에서 C까지의 거리의 절반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을이 어쨌든 움직였을 거 아니야. 갑이 움직이고 나서 갑이 여기 지나치든 말든 그러니까 적당한 A가 있어가지고 A만큼 움직였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A만큼 움직였어요. A만큼 움직이고 나니까 B가 그러니까 뭐
갑이 A를 지나칠 거 아니야? B를 지나칠 거 아니야? 그럼 을도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겠지. 그래서 움직였는데 을이 이동한 거리는 A에서 C까지 거리, 전체 거리의 절반만큼 이동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을이 B에서 출발한 후 A만큼 이동하였을 때 뭐 갔다 돌아오는 거야? 대체 뭐야 이게? 갑이 A에서 출발하여 이동한 거리는 B에서 C까지의 거리와 같다. 을이 B에서 출발한 후 A만큼 이동을 하였다. 그 갑이 A에서 출발한 거리는 B에서 C까지 거리와 같다. 그래서 을이 예를 들어 A만큼 이렇게 움직였다 치면 갑이 A에서부터 출발해서 막 움직인 거리는 B에서 C까지의 거리와 같다. B에서 C까지의 거리와 갑이 움직인 거리가 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 뭔지 1도 모르겠다 지금 맞지? 이건 문제가 뭐 잘못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문제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둘이 위치가 반대 아니야? 자, 한번 봅시다. B가 굉장히 A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하여튼 뭐 해보자. 갑이 A만큼 움직였어요. 그 을은 전체 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 거리도 하나 잡아야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 뭐 문제가 맞다고 해봐서 그대로 풀어볼게요. 갑이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 C를 향해 움직이는데 갑이 B에 도착을 해. 그 을이 B를 출발하여 갑과 을이 동시에 C에 도착해. 갑과 을의 속력이 같다고 치면 그냥 진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갑이 A, B를 지나칠 때 그 을은 같이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냥 같이 움직이겠죠.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게. 아니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문제가 일단은 잠깐 뭐 뒤에 거부터 먼저 풀자. 근데 뒤에 거는 풀이 할 거 없나? 그럼 이것만 풀면 되겠네. 좀 생각을 해보지 뭐. 이렇게 해보자. 문제가 맞다고 치면 갑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의 속도가 있어요. 지금 A와 B는 좀 작을 것 같고 갑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아니야, V라고 둘 거는 필요 없고 같은 속도로 움직였어. 오케이. A에서 C까지 거리가 이만큼, B에서 C까지의 거리와 같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전체 거리를 X라고 잠깐 두고요. 너를 Y라고 두죠 뭐. X. 얘를 X라고 두는 게 낫나? 뭐 X-Y라고 잠깐 두죠 뭐. 갑이 A만큼 움직였대요. 그래서 갑이 A에 도착을 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갑이 A에서 도착하면 을이 움직인 건 여기서부터 이까지 아닐까요? 을은 여기서부터 갑이랑 같이 출발할 테니까 그 을이 움직인 거리는 A에서 X-Y를 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리가 전체 거리의 절반과 같다. 이게 맞나? 자, 하여튼 갑이 A만큼 움직였을 때, 그 을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였겠죠. 그때 을이 움직인 거리는 A에서 C까지 전체 거리의 절반이다. 자, 을이 B에서 출발한 후, 을이 B에서 출발한 A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면, 을의 위치를 따져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을의 위치는 X-Y 더하기 A에 위치하고 있겠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만큼 A라는 곳에 위치했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위치, X-Y에 A를 더한 을의 위치가 될 때, 그럼 갑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갑도 을이랑 같이 움직일 거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갑이 움직인 거리, 이동한 거리는 A에서 출발해서 이동한 거리는 A 더하기 X-Y잖아. 이게 뭐랑 같다고? B에서 C까지의 거리와 같다고. Y랑 같다고. 이걸 잘 연립해서 A를 구하면 된다 이거야. 갑과 을이 이동한 거리의 총합이 66이래요.
뭐 C에 동시에 도착했다고요. C에 동시에 도착했으면 값은 X 움직였을 때 을은 Y 움직이겠죠? X 더하기 Y는 문제에서 66이라고 했습니다. 잘 연립해가지고 뭐 A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자, 문자를 좀 줄여보자 그러면 Y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66-X예요. 첫 번째 관계식을 줄여보죠. A 더하기 X는 2Y이므로 132 빼기 2X다. 맞니? 이게 맞아? 자, A-X 더하기 Y는 2분의 1X인데 Y가 66-X니까 A는 옆으로 넘길까요? 2X 넘어왔으니까 2분의 5X 마이너스 66이다. X 구하고 다시 A 구하죠. 뭐 됐죠?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A 자리에 너를 넣죠. 2분의 5X 마이너스 66 더하기 X는 132 마이너스 2X. 안 되면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거니까 뭐 제가 그건 찾아볼게요. 2분의 11X가 넘어오면 132가 66의 2배잖아. 66의 3배인 건데 약분하면 6입니다. X는 36이죠. 36 넣으면 18이잖아요. 90 빼기 66이니까 24. 따라서 A는 24. 이게 답이네요. 자, 문제가 맞는지 확인만 해볼게. 좀 이렇게 개똥 같아가지고. 자, 전체 거리는 66. 그냥 문제가 그 자체가 맞는 하네. 그러니까 A가 B 지나갈 때 B랑 손잡고 같이 간다는 거잖아. 좀 어이가 없네요. 자. 66이었고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X가 이제 얼마였어? 아까 X가 36이었나? 빼면 Y는 30이죠. 아, 전체 60인데 Y가 30이라고? Just moment. 미안해. 66 아니고 X가 36이죠. 이거 내가 잘못 썼습니다. X가 36이고 Y가 30이나 된 거였습니다. 완전 이상한 소리가 아니었군요. 이런 거야. 값이 여기서부터 24만큼 엄청 많이 갔잖아. 24만큼 갔을 때 을은 18만큼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 36의 절반 됐다는 얘기고요. 을이 여기서부터 24만큼 가서 30만큼 왔으면 값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말 그대로 을은 여기서 이까지 24만큼 갔으면 값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6 더하기 24 30만큼 움직인 건데 이 30이란 거리는 Y랑 같다. 뭐 문제 조건은 만족하죠. 따라서 답은 A가 24입니다. 처음엔 저도 좀 그렇게까지 B가 왼쪽에 붙어 있어야 되나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어쨌든 문제 조건들을 만족한다. 그죠? 바로 내신 책도 풀이할까요? 필기해 두시고 맛있는 거 없어요? 응? 날씨 뭐? 맛있는 거 사달래요. 그냥 소리. 사줘? 아니 저번 주에 비싼 거 먹어가지고. 저희야 좀 그런 걸 매주 사줘도 그렇게 타격을 받을 정도 제가 돈이 없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뭐 기껏 해봤자 6, 7천 원 밖에 더 아니야. 그 니들한텐 큰 돈이지. 나한테도 큰 돈이긴 해. 작은 돈은 이제 쌤도 길 가다 1,000원짜리 보면 줍는다고. 뭘 1,000원을 위해서 허리를 굽혀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쌤도 당연히 바로 줍지. 실제로 얼마 전에 주웠습니다. 개꿀. 나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이거 지하 주차장에서 주웠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오는 길에 있길래 어머 이거 뭔 걸? 하면서 이렇게 주웠지. 주인 나타나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저 돈은 이제 제 겁니다. 뭐 저도 돈 아깝죠. 줘도 되지? 그래. 여러분을 위해서 뭐 사달라면 사줄 수는 있는데 덥긴 덥다 근데. 사업가 조금 싸. 우리 보조쌤이 커피 하나 들고 오셨던데 내 건 안 샀다고. 자, 하여튼 개 꼰대답게 좀 이따 가서 한번 찔 부려야겠다 하면서. 자, 내신 대비책 뭐 풀어볼까?
아이 참 그게 말이야 제가 답에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1차를 빼야 돼요. 아, 그럼 227. 네. 영서는 뭐 모르는 거 없어? 235번? 네. 다른 건요? 7번. 35, 37. 그러니까 여기 스텝 3가 아무래도 235, 3, 240, 51. 62도. 60, 60이 아니라. 261. 밤하늘의 퍼. 74. 90? 290? 예. 오케이. 89, 290. 맞노. 자, 리사 뭡니다. 자, 내신 대비책 풀이할 테니까 같이 봐유. 저 보시라고. 16년도 대류 문제였구나, 이게. 역시 대륙 나쁜다. x제곱 마이너스 2a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너를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니까 1차식을 인수로 가졌대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x-n이 인수로 있었다는 얘기겠죠. 바꿔 말하면 뭐 x, n 대입하면 승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소리요? 인생이 좀 쉽지 않았나 봅니다. 머리 좀 더 자를까? 자, 하여튼 여러분 n이 음수일 수도 있죠. 정수니까 자연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거냐면 2an 4제곱이랑 bn 제곱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항해 버릴게요. 잠깐만, 이거 왜 4제곱이야? 3제곱이죠. 나의 실수. 선생님 실수 맞습니까? 실력 아니시고요. 자, 뭐 무튼 이렇게 됐는데요. 왼쪽에 있는 식을 잘 보면요, 4차, 2차 짝수번 거듭제곱 하니까 양수죠. 거기에 a,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양수다. 양수. 좌변은 양수예요. 근데 우변에 n을 음수를 넣게 되면 음이니까 이건 좀 곤란해지는 일이 되겠지. 따라서 n은 자연수다. 음수는 안 된다. 음의 정수 안 된다. 근데 n이 자연수인 건 알겠는데 n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를 하기는 좀 너무 어렵잖아. 물론 넣으면 2a 플러스 b 뭐 몇 a 플러스 몇 b가 뭐 어떻다 해가지고 그냥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아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빡세. 그래서 이럴 때는 분수를 억지로 하나 만듭니다.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눠서 적당히 분수를 만들어 줄게요. 꽤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렇게 써볼까? n제곱분의 n-2라고 쓸게요. 또는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2로 쓰셔도 오케이입니다. 알았죠? 자, 목적은 이러합니다. 우변이 정수여야 돼. 다시 좌변은 여전히 정수죠. 근데 너도 정수 아니야? 우리 정수 선생님. 자, 그래서 너도 정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n이 위에 있는 수의 약수거나 n이 그럼 1이라면 약수가 될 수 있겠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n제곱이 빠졌네요. 자, 그래서 n이 위에 있는 수의 약수거나 그래서 n이 1일 때, 그래서 n이 1일 때를 생각해 보니까 2a 더하기 b는 2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1이잖아요. 근데 2a 더하기 b가 1이 되는 건 좀 힘들죠? 그럼 뭐가 있으냐? 얘가 이제 더 이상 정수는 될 수 없어. 따라서 너는 정수가 아니지만 합쳤을 때 네가 정수인 거. n이 2면은 네가 없어지면서 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분수 모양이긴 한데 위에 있는 분자가 0이 되니까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에 2를 넣게 되면 8a 더하기 b라는 값이 8 더하기 2가 되면서 10이 됩니다. 막말로 가능한 a는 1이랑 b는 2밖에 없죠.
자, 이렇게 A가 B가 얼마여야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A가 1이고 B가 2였던 겁니다. 딴따라라란 딴따라라란 딴딴따라 딴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2가 인수였다. 인수 분해를 하든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든지 이제 이건 취향껏 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냥 x-2로 그럼 x 4제곱이죠. 뒤에 것도 x-2로 x제곱이죠. x-2로 묶었다 치면 x-2로 묶었을 때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아하 이런 건 외우고 다녀야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이게 인수분해를 잘 해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수의 합이니까 인수 3개를 다 더해라 이러면 되겠죠. 다 더해라 2x제곱 더하기 x 다 되는 겁니다. 되겠죠? 핵심은 여기서 분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너를 어떻게? 약분되는 형태, 즉 분모가 분자의 약수인 형태를 이용해서 n이 1밖에 안 되는데 해보니까 그거는 조건을 만족하는 AB가 없더라.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네가 같아서 날아가는 경우. 그래서 n이 2였을 땐 2분의 1 빼기 4분의 2 2였을 땐 분자가 0이니까 날아가겠죠. 그래서 n에 2를 넣고 그걸 만족하는 AB를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준 겁니다. 그지? 인수분해 하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237번입니다. 여기서 문제집에서 나왔던 문제였는데 대원고가 한번 냈었습니다. 보시죠. GX는 최고점의 교수가 1인 3차 방식인데요. GX와 GX제곱 모두 X-3으로 나눠 떨어진다. 바꿔 말하면 G3이 더 제로고 G9도 제로였다는 얘기죠. 마이 드림카 G90 갖고 싶다. 로또 당첨되면 바로 G90 뽑으러 간다 이거. 로또? 일단 계약부터 걸어놓고 딜러야 이거 뭐 다음 달에 다음 주에 가져오면 내가 1,000만 더 준다. 딜러가 바로 수배 온다고. 딜러야 하면서 돈 벌고 싶지 않니? 미쳤다 맞지? 자, GX는 X-3, X-9가 인수인 거 확인.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 어떨지는 몰라. 자, 지금 문제는 뭐야? GX와 GX의 제곱이 모두 X 플러스 K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G-K도 0이었으면 좋겠고 G, K 제곱도 0이었으면 좋겠어 임마!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마이너스 K가 0인 게 여기 하나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얘랑 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K가 근 3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근데 이게 K는 마이너스 3인데 이거 하지 말랬습니다. 문제에서. 왜요? 몰라. 그냥 하지 말래. 문제에서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죠. 오케이. 문제 말을 잘 듣자. 자, 그럼 마이너스 K가 9인 경우는 이건 확인해봐야지. 맞지? 자, 따라서 K가 마이너스 9인 경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G 81도 제로여야 된다는 거니까 GX를 뭘로 세팅하면 X-3, X-9, X-81로 세팅하면 이렇게 되면 맞지? 이런 GX가 있다고 하면 G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81이 되면서 여기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문제에서 얘기했던 대로 G9도 제로인 거 맞고 여기 뭐야? 요거 뭐야? 인수분해하면 X-9, X 플러스 9 되죠? 따라서 X-9라는 인수를 지금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너는 가능하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9였을 때는 된다 이거죠. 오케이? 체크. 두 번째는 뭐겠냐 이 말이야. 그럼 이제는 뭐 니랑 같을 때 쟤랑 같을 땐 해봤으니까 이젠 따로 있을 때 해봐야지. 자, 말하자면 GX가 X-3, X 플러스 9, X-9, X 플러스 K가 제로였을 때를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때 GK제곱이 0일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K제곱 마이너스 3, 이 0이거나
k제곱 마이너스 9가 0이거나 k제곱 더하기 k가 0이거나를 만족하는 걸 찾아와라 이런 얘기죠. 너가 0인 정수는 없죠? 좀 곤란하고요. 네가 0인 건 3과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을 하지 말랬지만 3은 가능해야 되잖아. 따로 조건 있는 것도 아니고 x가 3인 건 가능하다. 아, k가 3인 건 가능하다. 그 다음 너죠? k제곱 더하기 k가 0이려면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k가 0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것까지도 가능한 k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은 저기서부터 마이너스 9, 3, 0, 마이너스 1의 4개가 되겠고 이것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니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좀 헷갈릴 수 있어. 그걸 막 인수가 공통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자, 심플하게 gx는 요 조건 만족하고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둘 다 만족하면 OK인 거야. g-k 제로고 gk 제곱 0이면 OK인데 그럼 g-k는 말하자면 x 플러스 k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게 중복되면 어떻게 하냐를 먼저 체크해 준 거고요. 중복되면 이렇다. 그래서 되는지 확인했고 중복 안 한다면 넌데 이제 gk 제곱이 제로인 걸 그냥 계산해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걸 수학 문제는 풀 때는 항상 범위를 잘 나누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를 좀 잘 나눠야 돼요. 우리 경우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저씨 그만해. 자, 하여튼 240번 1등은 내신에 있었지 않냐? 중간에 마이너스 아우 그랬어요? 그래서 빡쳐서 아하우 와우 언제 다 쓰냐? 진짜 여기 인간 빔 프로젝트 이런 거 하나 갖고 싶다 그자? 얼마 안 하던데 하나 달까? 그거 달면 여러분 이제 뭐 몇 주째 스타벅스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쌤이 긴축 재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니. 우리 집에서 자주 해 긴축 재정. 쌤 여친 붙잡고 맨날 안 되겠다 오늘부터 긴축 재정이 돌입한다 하면서 오늘 뭐 먹지 하면서 이러고 맨날 말만 긴축 재정하지만 실제 긴축 재정 하진 않습니다. 쓰고 뒤지자 주의라서. 원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걷고 갈 때 돈 들고 갈 거 아니니까 다 쓰고 가는 게 올바르다 알겠지? 욜로한 사람 멀리 있지 않다. 인간 욜로예요. 자, x, y, z 라고 합시다. 그럼 너 다다한 거죠? 물론 여러분 욜로 하다 보면 골로 간다는 얘기 자주 하던데 욜로 하고도 남을 돈이 있게 많이 벌면 됩니다. 마인드 자체를 이제 깨어있는 마인드. 그래서 이제 삐딱선 타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요거는 상당히 몇 번 나왔던 유형인데 요걸 이제 정리해주는 유형입니다. 그냥 7분의 5, 3분의 7, 8분의 3 정도를 치환하는 건 그렇게 막 와닿진 않을 거예요. 항 3개짜리 세제곱을 4번이나 하는 건 최악이거든.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해. 자, 근데 너를 통째로 잡으니까 다 더해서 너가 되었다. 이건 좋았는데 이걸 좀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 변형 공식을 여러 번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오른쪽 새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자, 나도 근데 생각이란 건 있으니까 항을 2개짜리랑 하나짜리라고 생각하면서 전개 한번 하도록 할게요. 하면 다 나옵니다. 믿어. 곱셈 공식을 믿어. 선생님은 안 믿어도 되니까. 자, x 더하기 y의 세제곱 곱하기 z 더하기 3 x 더하기 저 제곱이다. 어떤 놈이 세제곱을 자, z의 제곱 더하기 z 세제곱입니다. 요거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 더하기 3xy에 x 더하기 y로 정리하는 거 괜찮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미리 손잡고 집에 보내자. 알겠지? 가라 씨. 자, 잘 가고 요거 3 x 더하기 y x 더하기 y x 더하기 y 3 오케이 좋아요. 마이너스가 있었고 3
x 더하기 y로 통짜 묶어냈다고 칩시다. 제 앞에는 x, y가 남았습니다. 더하기 3x 더하기 y로 묶어냈으니까 x 더하기 y에 z가 하나 남았고 더하기 3x 더하기 y 묶어냈으니까 z제곱이 남았네요.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와우. 와우. 개꿀. 야, 이게 되네. 자, 됐었습니다. 끝났어요. x 더하기 y는 뭔데? 둘이 더하면서 부호 다른 놈 손잡고 집에 가시고 7분의 5의 2배입니다. 뭐 7분의 10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y 더하기 z는요. 부호 안 바뀐 놈 하나 있을 끼인데 3분의 7이네. 3분의 7의 2배입니다. 예, 그 다음에 8분의 3이겠지 뭐. z랑 x랑 더하면 8분의 3이 부호가 안 바뀌었으니까 걔의 2배예요. 이제 약분이나 해주면 되겠습니다. 2 약분하면 5, 3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아, 대체 주황색은 왜 쓴 거야? 됐죠? 오늘 엄청 덥네. (251번) 야, 이거 어렵지. 이거 1000% 보면 이건 지랄 맞은 문제라고 하죠. 이런 경력이 쌓이면 다 해결됩니다. 자, 합은 00였다고. 역수의 합은 또 00였다고. 선생님 밑에 뭐예요? 알파분의 베타분의 알파에 감마분의 베타. 이건 뭐야 이거? 개쩐당. 자, 그래서 목적은 좀 명확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봤었는데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풀 건데 누구 하나 소거할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문제 잘 보세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알파 베타를 각자 구해와라가 아니라 알파분의 베타 감마분의 베타라는 마치 뭐를 b를 구하는 듯한 느낌으로 주어져 있죠. b를. 그래서 b를 구할 때는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만 잘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무튼 누구 소거할까? 감마가 제일 쓰기 귀찮으니까 감마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감마는 오늘부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해. 됐지? 옆으로 넘겨.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는 건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 너 마이너스 사라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베타네. 자, 전개해 주시면 2알파 베타였던 게 넘어와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은 제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사실 식의 모양상 알파를 소거하나 베타를 소거하나 감마를 소거하나 다 똑같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소거하시고, 자, 역시나 잘 모를 때는 감마를 소거하기로 합시다. 왜요? 세 번째잖아. 꼬우면 첫 번째 하든지. 자, 그래서 뭐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야? 문제 봐봐. 이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알파 베타를 따로 구할 게 아니라 베타분의 알파가 필요하죠. 양변을 베타 제곱으로 나누자고.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1을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가리? 생선님, 그까지 좋았는데요. 감마분의 베타 이 새끼는 뭐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게. 조졌다. 바 붙일 새끼를 만들어 올걸. 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은 사실 제가 원래대로 하던 대로 이제 감마를 소거했는데 실제 이 문제는 알파를 소거하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모에 있는 감마를 건드리는 게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까지는 왔잖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하나가 알파분의 베타면 또 하나의 근은 베타분의 알파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곱이 1이니까요. 곱이 1이니까요. 둘의 합이 마이너스 1인 건 알 수 있는데 뭐 그건 됐고 일단 잠깐 내비두시고, 네가 참고로 너랑 무슨 관계 있냐면 켤레 복소수 관계 있죠. 그러니까
베타분의 알파에 바를 씌우게 되면 알파분의 베타다. 이런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정말 풀어본 경험이 좀 있었다면 감마분의 베타에 바 붙여놨으니까 감마 베타로 식을 만드는 게 제일 생각하기 자체가 쉬울 거라. 자, 근데 뭐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풀어볼게. A 더하기 B를 구해오라고? 화이팅 해보자. 감마분의 베타는 어떻게 만들까? 감마분의 베타는 뭐 하는 애일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개별로인데 뭐 하여튼 간에 감마 넣어서 만들었으면 인생이 쉬웠을 걸 가지고 그지? 자, 요거는 조금만 설명을 좀 더 할게요. 너가 알파 베타로 이루어져 있듯이 베타 감마로 만드나 감마 알파로 만들었으나 똑같겠죠. 베타 감마로 만들었어도 똑같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걸로 들고 왔었으면 제일 좋았을 거고, 감마적으로 나눴다 치면 감마분의 베타가 있었을 거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야. 감마분의 베타의 바를 씌우면 그건 뭐다? 베타분의 감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구나. 오, 나 이거 거꾸로 써놨네. 상관없겠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감마분의 베타의 바였는데, 감마분의 베타의 바는 사실상 역수나 다름없으니 베타분의 감마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고, 이게 A죠? B는요, 베타분의 알파의 더하기를 감마분의 베타의 바였는데, 너는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감마죠. 요건 좀 쉽게 정리가 되죠.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인데, 알파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따라서 베타분의 마이너스 베타니까 너 마이너스 1로 확정! 너만 이제 조져오면 된다, 맞지? 딴따단따단. 헤이! 헤이! 짜자자자자잔! 정리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감마 알파가 0이죠? 양변에 알파 베타 감마 곱하면 저렇게 되겠죠? 따라서 저걸 이용해서 너를 체크해 올게요. 자, 베타 제곱분의 알파 감마인데, 감마 알파 옆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감마입니다. 공간의 부족으로 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죠?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아요. 마이너스 하나 약분하면 베타 하나 약분하면 뭐야? 밑에 거에 부호만 다르잖아. 그래서 너 플러스 1이 된다. 그지? 따라서 둘이 더해달라고 했으니 답은 제로입니다. 처음부터 감마 베타를 잡았거나 하는 게 조금 더 생각하기 쉬웠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갔어요. 옛날 절대등급 할 때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블랙라벨 할 때도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이 자식들이 혹은 세제곱에서 실수면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그렇지, B제곱은 AC. 바로 그거야. 그래서 2P제곱은 P 더하기 4다 해가지고 P의 값 구하면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증명할 테니까, 제가 오늘 2번 풀어볼 테니까 잘 보시도록. 자, 물론 서술형에 나오면은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정상적인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보통 객관식이 나오더라고. 서술형도 이상한 건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옛날에 그럴 줄 알았거든. 쌤들이 서술형을 내면서 애들의 점수를 좀 까보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을 어려운 걸 내놓고 애들이 서술을 제대로 못하면 까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도 완벽한 풀이를 써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초창기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서술형 내는 쌤들이 정말 수학적인 풀이를 요구하는 쌤들도 있었고, 조금 완벽한 풀이 또는 정확한 표현 이런 걸 요구하는 쌤들이 많았는데, 이젠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 쌤들도 익숙해져 버린 거야. 알아버린 거지. 매기는 게 존나 힘들다는 걸.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건 안 냅니다. 그러니까 풀이가 너무 힘들거나 좀 제대로 써야 되는 풀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1, 2등급 애들 말고는 제대로 쓰지도 못할 풀이 같은 걸 냈다가는 매기는 것도 힘들고 서술형의 배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점수가 너무 많이 깎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잘 선택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낸다 치면 한 문제 정도. 서술형 한 5, 6문제 내는 학교라면 한 문제 정도는 좀 까다롭거나 풀이 쓰기 힘든 걸 낼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데는 서답형이거나 단답형인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면은 풀이 과정 안 보겠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서술형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뭐 풀이가 어려운 거야. 이런 거를 서술하라고 시킨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긴 해. 내가 학교 쌤이면 나 초창기에는 나도 저런 문제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겪으니까 겪을수록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귀찮다는 거죠. OMR에 넣으면 동그라미 다 쳐주고 정말 변별력을 위해서라면 단답형의 어려운 문제를 내면 되는데 굳이 서술형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 시험지 300개를 넘는 걸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그 부분 점수를 주고 해야겠느냐 하면은 노다 이거죠. 됐죠? 왜냐 월급 안 늘잖아 그래도. 인간 움직임 강력한 동기는 돈입니다 여러분. 아주 강력한 동기. 동기 김동기. 자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 더하기 4가 허근을 가진대요. 허근 알파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근이라며 그거.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셔야죠. 성립했어. 그래서 알파는 저렇게 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아 알파 세제곱이 실수라고 하지 않았니? 알파 세제곱이란 건 뭔데? 알파에 알파 제곱 곱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알파 제곱은 여기 있으니까 베껴 쓰기로 합니다. 2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예요. 전개 한번 하죠. 2p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4 알파였습니다. 알파 제곱은 아까 봤다니까네. 2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4 알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 허수는 가장 기본이 뭐랬어? i 있는 거랑 없는 거로 정리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알파에는 허근이니까 i가 존재하겠죠. 우리가 알파를 완전히 분해는 못하더라도 알파 있는 거 없는 거로 정리는 하셔야 된다. 이게 복소수를 다루는 기본이다 이 말이야. 4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2p의 제곱 마이너스 8p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p는 실수예요. 하지만 우리 알파 c는 허수죠. 허근입니다. 따라서 네가 알파 세제곱인데 이게 실수가 되고 싶다면 우리 허근 c를 조질 필요가 있다 알겠지? 조지다. 조지다는 표준어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p의 값을 구해오시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p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빠밤. 그래서 실수 p의 값의 곱은 빰빰 마이너스 1이겠죠. 근각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외워버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한 허근 알파가 알파 세제곱이 실수일 때 b제곱 마이너스 ac는 제로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하자면 이거 한 번 더 쓰면 됩니다. 그냥 이 내용 한 번 더 쓰면 돼요. 그냥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가 제로 아니야? 그 알파 세제곱은 알파에다가 알파 제곱 곱한 거네.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마이너스 a분의 c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c 알파인데요. 알파 중에 뭐라고 넣으라니까? 알파 달려있는 놈들끼리 정리하면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분의 c 알파 플러스 a제곱분의 bc입니다. 이게 알파 세제곱이죠. 니 뭐라고? 실수라고. 니니 0이어야 된다고. a제곱으로 통분하면 b제곱 마이너스 ac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가 ac면 b제곱이 ac랑 같으면 너 세제곱 때려서 실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외워둬. 지금 시험 치시고 까먹으시면 됩니다. 중간 끝나면 까먹어도 되니까 중간 칠 때까지는 외워둬. 또 나오겠냐? 모르지 나도. 알 수 없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외워뒀다. 그러면 막 여러분은 이제 평생 김동욱 쌤을 찬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해요 하면서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답 체크하면 되잖아. 와 개꿀 하면서 야 이쯤 되면 선생님 다음 시간에 갈 때 커피는 하나 사드려야겠다 하면서 막 만약에 커피 사오실 것 같으면 다 좋은데요.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설픈 취향 같은 걸 넣을 바에는 그냥 아메리카노로 사죠. 만약에 제일 좋은 건 사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 성격상 뭘 받으면 그냥 못 넘어가는 사람이라서 좀 그렇잖아. 사회생활하는 어른인데 니들이 뭐 딴 것도 아니고 니들 뭐 코 묻은 돈 용돈으로 사왔다 했는데 내가 그냥 거기서 고마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좀 그렇잖아. 보통 더 많은 걸 토해내게 됩니다. 알겠죠? 한번 해봐라. 속이 빤히 보이면 아무것도 안 토해낼 테니까. 자, 1 플러스 i의 n 제곱이 2의 m 제곱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i여야 한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도 좀 걸거치긴 한데 잠깐 뭐 내비두고 뭘 내비둬. 야, 마이너스 하나 저 처리해. 절로 가서 이제 1 플러스 i n 플러스 1 제곱 보아도 되는데 일단 잠깐 내버려 둬도 됩니다. 그럼 뭐 취향껏 하세요. 취향껏.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옆으로 보낼까? 내버려 둘까?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정하세요. 나눌 거면 봐봐. 켤레를 곱해주면 처리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2가 될 거예요. 2가. 옆에 근데 그걸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1 플러스 i에 n 플러스 1제곱 되겠죠.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고 그냥 할래? 하시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알았어 하세요. 알았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돼? 이거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있네. 1 플러스 i의 거듭제곱의 순환성, 규칙성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뭐가 됐든 다 풀 수 있어요. 가자고 써. 자, 1 플러스 i의 1승입니다. 당연히 1 플러스 아니겠니? 제곱이 이거 2i죠? 야, 1 플러스 i의 세제곱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니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2배가 됐다 이런 거 알아도 쓸데가 없는 게 미안해. 졸라 쓸데가 있습니다. 옆에 마이너스 1 더하기 i가 달려있으니까 이런 확인했었어야 돼. 미안. 좀 착각 있다. 뗀 줄 알았어 아까. 아직 제가 안 뗐으니까 저거 중요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마이너스 4입니다. 선생님 실수의 등장이에요. 이제부터는 고민하지 말고 5제곱은 마이너스 4의 1 플러스 i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랑 너 곱한 거죠? 아니면 너 세제곱해도 되고 마이너스 8i입니다. 7제곱은요 마이너스에 넣습니다. 너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 힘들어. 자, 8제곱은 너를 제곱한 거죠? 16입니다. 2의 4승이죠. 자, 따라서 8번 제곱하면 8이라는 2의 4승 16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규칙은 대충 찾았다. 근데 그런 거듭제곱 옆에 2의 거듭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i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더하기 i 적힌 거 니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1 플러스 i고 심지어 이건 마이너스 4죠. 안 맞죠? 2의 거듭제곱이 양수인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4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인데 니는 좀 곤란하고 너는요. 2배의 저스트 모먼트? 너 왜 2냐? 4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도 지적을 안 하죠. 처먹고 싶지. 자. 자, 장난입니다.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더하기 i고요. 글짝 마이너스 8이죠. 네. 정신 안 차리지. 자, 여기에 마이너스 4를 곱한 겁니다. 8배 1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역시나 안 맞아요. 너랑 너는 안 맞다고. 맞는 거 너밖에 없습니다. 너를 처리할 거면 처리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안 할 거면 이렇게 두고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뭔 소리야? m이 1일 때 n은 3이었다. 그럼 그 다음 건 뭔데? 다시 8번 순환해서 n이 11 되면 8번 더해주죠. 그럼 8번이면 2의 4승이 곱해지는 거란 말이야. 너한테 2의 4승 곱하면 m은 5가 될 거야. 따라서 네가 뭐가 8이 더해질 때마다 너는 뭐가 더해지겠어? 2의 4승 4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내려올 때 50 이하의 자연수는 몇 개까지 가능하냐? 뭐 그런 얘기예요. 몇 개 쓸까? 8 더하고
8 더하고 8 더하면 끝인 것 같은데? 6개 있겠죠? 이렇게 쓰면 되지 뭘. m이야 뭐 그때마다 정해질 거고. n만 잘 정하면 사실 끝이죠, 이 문제는. 물 좀 타고. 자, 274번까지 했습니다. 289. 뭐야 이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경신고 문제군요. 역시. ZM N이라는 건데, 아이고야, 이 아이 뭐고, 이거 N배의 1-I 분의 2의 전체의 N제곱이다. 이거 유리화부터 먼저 좀 해놓을래? 1 플러스 I 분모 문제 보면 2잖아, 2. 디잡부다잉. 좋네.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어차피 밑에 일단 가조건부터 하나씩 찾아보자. Z 루트 20, 루트 21, 루트 2의 12. 전부 다 루트 2네요. 딴 따라단 따라단. 자, Z 그냥 딴따단따단딴 루트 2의 n이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찾아보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입니다. 따라서 너를 간단하게 알파라고 쓸까요? 얘를 계속 쓰긴 좀 귀찮은데. 글자. 자, 여기 너무 쓰기 귀찮습니다. 난 이렇게 잠깐 할게요. 너 잠깐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1제곱은 그냥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죠. 제곱하면 i죠. 세제곱을 쓰는 게 의미가 있나? 뭐 루트 2분의 둘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i가 되겠고, 알파 4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알파 5제곱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 알파 6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으며, 알파 7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됩니다. 알파 8제곱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자 1인 거죠. 따라서 10번째 항부터 주르르르륵 더했을 때 가족근은 말하자면 알파의 10제곱 더하기 알파의 11제곱 더하기 알파의 12제곱 더하기 알파의 a제곱까지 했는데 0되는 최소의 a 구해와라. 이겁니다. 약 파는 수준. 자, 너 뭐야? 알파 제곱 아니냐? 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더해야지 딱 하고 끝내. 무조건 8개지 뭐.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냐. 딴 더하면 봐봐. 딴 따다다단까지 더했다고 생각해봐. 날라가는데 너 남잖아. 하나 더 더해야 날라간다. 8개씩 더할 때마다 그냥 빵이에요. 왜? 요거 내 세트 0 안 된다. 요거 내 세트는 0 안 된다. 너랑 합쳐져야 통째로 마이너스 붙은 애들이니까 빵 되죠. 8개. 10부터 8개 하면 10, 11, 12, 13, 14, 15, 16, 17 아니겠습니까? A는 17입니다. 잘렸다 미안해 그만. 학염이구나. 그러면 장염만 걸렸어요? 아니면 다른 다 걸린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죠. 아이씨, 고3 새끼 좁혀야겠다, 진짜. 중학생보다 시험 못 치면 어떡하니? 고3 산모 본 새끼들이, 뭐, 그 차이가 있겠죠.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거는 여유있게 학원에 앉아가지고, 그냥 쌤이 인쇄해준 프린트물 푸는 거랑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중3 아들도 푸니까 90이 나오던데. 똑똑한 친구들이다, 그자? 우리 고3 아들은 1등급 다 받아오는지 모르겠네. 왠지 한번 날 잡고 좁혀달라 하네. 선생님 좁혀면 성적이 오르나 모르죠 뭐. 안 패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잖아. 자, Z2의 B는 정수이다. 16B 곱하기 이건 또 뭐야? Z2B Z2, B가 뭔지 일단 알아와야 되잖아. 그러면 Z2 N의 규칙은 뭔지 알아보러 갑시다. Z2N이에요. 2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입니다. 개거지 같다. 자,
우리 알파 아까 해봤으니까 알파 친구를 좀 자, 알파 친구를 좀 이용해보자. 루트 2분의 알파인 거지. 맞죠? 여기다 루트 2분의 1 하나 더 곱한 거니까. 그래서 그 알파 n제곱이랑 똑같은데 알파의 1제곱하면 그러니까 루트 2분의 알파 1제곱하면 그대로일 거고 루트 2분의 알파 제곱하면 2분의 알파 제곱이니까 뭐 2분의 r일 거고 사실 지금은 16b란 어떤 수와 곱해져서 뭐가 되게 하는 정수네요. 정수가 되게 하는 그런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 세제곱짜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항이 2개나 남아야 되는 그런 친구들은 갖다 버리시고 4제곱을 해보자고요. 이거 한번 제대로 쓸게. 이런 식으로 쓰면 좀 그렇다. 루트 2분의 알파의 4제곱이라고 한다면 너는 뭐야? i제곱 마이너스 1인데 4죠. 따라서 루트 2분의 알파의 6제곱은 i가 달려있으니까 i가 달려있는 거 쓸 데 있어? 없다 이거야. 8제곱이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다가 쓸게. 이건 위에 거 제곱하면 되죠. 16분의 1입니다. 빰빠밤빠밤. 자, 잘 봐. 16b에다가 루트 2분의 알파의 b제곱이에요. 최소한 b가 뭐여야 됩니까? 정수였으니까 4 또는 8. 4의 배수여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b가 4의 배수다. 네, 4의 배수라고 해도 이건 몇 개 써보는 게 그냥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계가 곧 찾아옵니다. 계속해서는 안 되고요. 자, b가 예를 들어 8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16 곱하기 8에다가 루트 2분의 알파의 8제곱이죠. 근데 이거 아까 얼마 했어? 16분의 1을 했거든. 약분 결과 8이 됩니다. 아직까진 정수로 남아있죠. 12제곱 하면요. 이거 오히려 위험해요. 왜냐면 얘가 4의 배수가 아니거든. 근데 뭐 일단 해볼게요. 루트 2분의 알파의 12제곱입니다. 얘는 뭐게? 1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여전히 마이너스 하면 정수 맞죠? 자, b가 16이면요. 16 곱하기 16에다가 루트 2분의 알파의 16제곱이니까 너 뭐야? 16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어머나! 깔끔하게 약분되면서 1이 됩니다. 20이란 건 가능하겠어? 가능하겠어? 일단 얘가 오히려 2의 배수가 적어졌죠. 그 와중에 얘는 더 커지고 있겠죠. 뭐 굳이 따지면 16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까지잖아요. 따라서 얘부터는 이제 1보다 작은 정수가 아닌 수가 되게 되는 거고 24여도 28이어도 마찬가지고 32 32는 2가 5개나 들어있긴 하지만 너를 4번이나 제곱해가지고는 될 게 안 된다. 그지? 사실상 여기가 최대 값이에요. 됐죠? 사실 1이 등장한 시점에서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걸 이해했다면 더 이상 해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b가 16일 때가 최대일 것이다. 합은 33입니다. a는 17, b는 16 되겠죠. 여기까지였니? 290번이구나. 시간이 아주 잘 간다. 벌써 6시라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마이너스 i의 n제곱에 i의 3n제곱이고요. 뭐 붙어있노? 자, F2N 짝수인 친구들만 쭉 써볼게요. I 제곱 더하기 I 4제곱 I의 2020제곱 I의 2022제곱까지였는데 그러면 4로 나눠 떨어질 때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뒤졌어요. 너 4의 배수 아니냐? 안녕. 나 남았다. 4로 나눈 나머지 2예요. 마이너스 1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쉬운 짝수 번째는 먼저 처리했다. 홀수 번째를 이제 처리하러 가보죠. 홀수 번째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규칙을 찾아야 돼.
그래서 F1, F2, F3, F4를 찾아야 돼. F1은 마이너스 i의 1승, i의 3승. 너 마이너스 2i네. F3은요? 이거 왜 쌤 다 써봐요? 내가 멍청해서 그래. 자, 뭐 멍청한 게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i도 i네. 그래서 2i예요. 설마 둘씩 손잡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냐 이거? 15냐? i 3개냐? 뭐야 이거? 위에 거랑 똑같네? 이제 느낌이 왔다. 둘씩 손잡고 집에 갑니다. 자, 그러면 2021까지는 남아야 되니? 그렇지, 혼자 남아야 되겠지. 그래서 사실상 네가 남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으므로 마이너스 2i가 남았고 짝수합은 마이너스 1일 것이다. 답은 5번이 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뒤에 거 좀 보던지 합시다. 아유, 힘들어라. 어? 뭐 할까? 다 해야지.